영화의 역사를 논할 때 대중은 보통 토마스 에디슨의 키네토스코프나 류미에르 형제의 시네마토그래프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이들보다 훨씬 앞서 1888년 10월에 이미 초당 20프레임의 동영상을 촬영하는데 성공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루이 르 프린스. 그는 현대 영화 기술의 진정한 아버지로 평가받아야 마땅한 인물이었으나 자신의 발명품을 세상에 정식으로 공개하기 직전인 1890년 9월 16일 프랑스 디종에서 파리로 향하던 열차 안에서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실종을 넘어 초기 영상 산업의 주도권을 장악하려 했던 거대 자본가 기술 독점욕이 얽힌 잔혹한 미스터리입니다. 루이 르 프린스의 기술적 업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가 발명한 16렌즈 카메라와 단일 렌즈 카메라의 정밀한 내부 구조를 상세히 분석해야 합니다. 당시 에디슨이 개발 중이던 방식은 원통형 필름을 사용하여 해상도가 낮고 프레임이 불연속적인 조잡한 수준이었으나 르 프린스는 이미 질산염 기반의 종이 필름과 셀룰로이드 필름을 활용한 연속 촬영 기술을 완성한 상태였습니다. 1888년 그가 촬영한 라운드헤이 정원 장면은 인류 사상 최초의 종이 필름 동영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에디슨의 첫 동영상보다 무려 2년이나 앞선 공학적 성취였습니다. 그는 렌즈의 조리개와 셔터 속도를 물리적으로 동기화하여 연속적인 정지 화면을 하나의 흐름으로 변환하는 광학적 메커니즘을 완벽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초기에 설계한 16렌즈 카메라는 매우 독창적이고도 복잡한 기계 공학적 설계를 보여줍니다. 하나의 카메라 몸체에 16개의 렌즈를 배치하고 각각의 렌즈 뒤에 달린 셔터가 전자기적 신호에 의해 순차적으로 작동하며 피사체를 촬영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렌즈마다 약 0.05초의 간격을 두고 순차적으로 노출을 가짐으로써 움직임을 포착했는데 이는 오늘날의 고속 촬영 카메라나 멀티캠 시스템의 시초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르 프린스는 16개의 렌즈가 가진 미세한 시차 문제를 발견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곧바로 단일 렌즈 카메라로 설계를 변경했습니다. 이 단일 렌즈 카메라는 필름을 일정 간격으로 끊어서 이동시키는 간헐 이동 장치를 갖추고 있었으며 이는 현대 영화 카메라의 직계 조상이 되는 혁명적인 정밀 설계였습니다. 실종 당일인 1890년 9월 16일 르 프린스는 형을 만난 뒤 디종역에서 파리행 열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발명품을 미국 뉴욕에서 공식 발표하기 위해 모든 설계도와 시제품 그리고 특허 관련 서류들을 가방에 담아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그는 분명히 열차에 탑승했으며 자신의 1등석 칸으로 들어갔습니다. 당시 프랑스 국유철도의 전신인 PLM 노선의 1등석 객실은 외부 복도와 완전히 분리된 구획 형태였습니다. 이는 범인이 외부에서 침입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는 동시에 안에서 벌어진 일이 밖으로 새어나가기도 힘든 구조였음을 시사합니다. 그러나 파리에 도착했을 때 열차 안에는 루이 르 프린스도 그가 가진 가방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달리는 열차는 중간에 멈추지 않았고 객실 창문은 안에서 견고하게 잠겨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물리적으로 존재할 수 없는 밀실 증발을 한 것입니다. 물리학적 관점에서 볼 때 만약 르 프린스가 달리는 열차에서 뛰어내렸다면 시속 60km에서 80km 사이의 속도에서 발생하는 관성과 지면과의 충격으로 인해 철로 인근에서 반드시 시신이나 파손된 소지품이 발견되었어야 합니다. 하지만 프랑스 경찰의 대대적인 수색에도 불구하고 디종과 파리를 잇는 수백 킬로미터의 선로 그 어디에서도 그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범인이 철도 시스템 내부 사정에 정통한 인물이었거나 도착역인 파리에서 수화물 운반인으로 위장하여 시신과 장비를 조직적으로 반출했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그가 소지했던 카메라는 목재와 강철 부품으로 이루어진 육중한 장비였기에 이를 흔적 없이 처리하기 위해서는 치밀한 사전 계획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기술사학자들은 이 사건의 배후에 초기 영상 산업의 특허권 분쟁이 있었다고 강력하게 의심합니다. 르 프린스가 실종된 직후 미국에서는 토마스 에디슨이 자신이 영화의 최초 발명가라고 주장하며 대대적인 특허 신청에 들어갔습니다. 르 프린스의 가족들은 에디슨을 상대로 긴 특허 소송을 벌였으나 핵심 발명가인 르 프린스의 부재와
그가 소지하고 있던 원본 설계도의 상실로 인해 소송에서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특히 르 프린스의 아들인 아돌프 르 프린스는 아버지의 발명권을 증언하기 위해 법정에 출두할 예정이었으나 증언을 불과 이틀 앞두고 뉴욕에서 총에 맞은 채 사체로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우연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조직적인 기술 말살의 흔적이 역력합니다. 공학적 관점에서 르 프린스의 설계도를 다시 복기해보면 그 천재성은 더욱 두드러집니다. 그는 종이 필름의 인장 강도를 견디기 위해 필름 가장자리에 구멍을 뚫는 퍼포레이션 기술의 초기 개념을 이미 정립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광학 렌즈의 굴절률을 계산하여 저조도 환경에서도 선명한 상을 맺을 수 있는 노출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르 프린스가 발명한 16렌즈 카메라의 잔해는 훗날 영국의 과학박물관에서 극적으로 발견되었는데 보존된 기계 장치를 정밀 분석한 결과 그의 기술은 에디슨이 나중에 발표한 방식보다 훨씬 부드러운 프레임 레이트를 구현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그가 뉴욕에서 예정대로 시연회를 가졌다면 전 세계 영화 산업의 표준은 에디슨의 폐쇄적인 독점 특허가 아닌 르 프린스의 정교하고 개방적인 시스템을 중심으로 재편되었을 것입니다. 2000년대 들어 프랑스 경찰의 문서고에서 1890년 당시 물에 빠져 죽은 이름 모를 남성의 사진이 발견되었는데 일부 학자들은 이 인물의 안면 구조가 르 프린스와 일치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의 가족들은 그가 자살할 이유가 전혀 없었으며 오직 자신의 기술을 세계에 증명하기 위한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고 강력히 반박했습니다. 당시 그는 미국 뉴욕의 대저택에서 열릴 시연회를 위해 이미 모든 예약을 마친 상태였고 성공적인 기술 공개 이후의 사업 계획까지 구체적으로 수립해둔 상태였습니다. 이런 정황은 그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가능성을 사실상 배제합니다. 결국 루이 르 프린스 사건은 거대 자본이 신기술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발명가 자체를 역사에서 삭제해버린 가장 잔인한 산업 스파이 사건 중 하나로 남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향유하는 모든 영화와 영상, 기술의 뿌리에는 에디슨의 화려한 이름 뒤에 가려진 루이 르 프린스의 천재성이 있습니다. 그는 단순한 발명가를 넘어 필름의 화학적 코팅, 셔터의 회전 타이밍, 그리고 광학적 해상도를 수학적으로 계산해낸 선구적인 공학자였습니다. 그가 꿈꿨던 영상의 미래는 130여 년이 지난 지금에야 비로소 실현되었지만 그를 집어삼킨 어둠의 진실은 여전히 파리로 향하던 그 열차의 궤적 속에 묻혀 있습니다. 기술 발전의 역사에서 최초라는 타이틀이 얼마나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었는지 루이 르 프린스의 사라진 90분은 지금도 우리에게 차가운 공학적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의 부재로 인해 인류는 더욱 진보된 영상 기술을 누릴 기회를 한 세대 가까이 박탈당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제라도 토마스 에디슨이라는 거대한 이름의 그림자에 가려진 루이 르 프린스라는 이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가 열차 안에서 마지막까지 움켜쥐고 있었을 그 가방 안에는 어쩌면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앞선 미래의 설계도가 담겨 있었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내용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더 깊고 정확한 미스터리 데이터를 추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